이놈의 지긋지긋한 잡초. 대체 왜 이런 쓸모없는 잡초들을 하나님은 왜 만드신 거야? 여러분의 성공 도우미 부자의 언어입니다. 대체 이걸 돈 주고 왜 사서 읽는 걸까?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이걸 읽고 깨우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게 오히려 더 신기한 일이다. 20대 때 제가 잘했던 말입니다. 자기계발책을 몇 권 정도 읽고는 너무 말들이 비슷하고 정말로 당연한 말만 300페이지에 걸쳐 써놔서 앞으로는 자기계발 서적은 사지 않겠다 라고 다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밀턴 엘리델 이라는 분이 100년도 전에 자신의 성공 강의록을 정리해서 펴낸 책을 브라이언 제이 돌리가 2008년에 개정해서 발표한 책 나를 깨우는 성공의 지혜, 성공의 심리학 내용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심리학이라는 문구만 보고 구매해서 읽었던 책인데요. 그때는 솔직히 아무런 자극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너무 뻔한 얘기잖아 라는 생각으로 비꼬면서 읽었었던 이유일 것입니다. 책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 어떤 마음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달리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읽었던 책을 다시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참 당연한 것인데도 우리가 간과하면서 살고 있다는 게 많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좋은 생각을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지 알고 있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불안과 걱정을 달고 삽니다. 그러나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성공을 하는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정말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몇 세기 전에 살았던 철학자들의 명언으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성공 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도 마찬가지고요. 그 뻔하디 뻔한 얘기들이 진짜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성공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농부가 밭에서 땀을 흘리며 잡초를 열심히 뽑으면서 투덜거렸다. 이놈의 지긋지긋한 잡초, 대체 왜 이런 쓸모없는 잡초들을 하나님은 왜 만드신 거야? 그러자 땅에 나뒹굴던 잡초가 말했다. 우리들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 쓰이는 데가 있답니다. 우리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 흙을 갈아주고 비가 오면 물도 머금어 저정도 해줍니다. 건조한 날에는 흙먼지를 막아주고 비가 오면 빗물에 흙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장난감이든 라디오든 손에 잡히는 대로 해체하고 다시 조립해보는 것을 정말로 재밌어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해체한 것 중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고장 나버리는 것들도 허다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은 이런 말을 달고 사셨습니다. 저런 쓸모없는 놈, 멀쩡한 걸 저렇게 다 부셔놓네. 저게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는지 몰라. 지 밥벌이도 못 해먹을 거야.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그 친구는 현재 작지만 자동차 튜닝을 하는 회사를 차려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단골도 많이 늘어서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답니다. 자신의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나이가 더 들더라도 할 수 있는 한 계속 운영할 거라고 하더군요. 세상에 쓸모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과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회사 다니다 보면 자기 덕분에 회사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본인 입으로 떠벌리면서 다니시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 관두면 진짜 대체될 사람 없을까요? 대사자 자리는 한 달 안에 대부분이 대체됩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네. 나도 금방 대체되겠네. 라고 의기소침하게 생각하시라는 말도 아닙니다. 왜 내가 존재하는지, 자신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자신의 인생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가고 싶은지 생각해보시면 삶의 방향성이 더 잘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성공이다 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성공하려면 독해져야 한다. 성공하려면 냉철하게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좀 이기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라. 제 배만 채우려는 사람들은 고통이 가중되고 영혼은 피폐해지며
이렇다 할 공적도 없이 죽어서도 사람들에게는 실패자로 남는다. 기회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이다. 라는 생각도 버려라. 기회는 상황이나 형편, 지위를 따지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온다. 기회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악재나 불행에도 이를 선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기회는 자기 자신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뇌세포는 새로운 자극을 인지하고 반응함으로써 계속 생성된다. 그러니까 뇌의 중추는 활용 빈도나 활동 및 체계적 훈련으로 강화된다. 한마디로 뇌는 쓸수록 발달한다는 것이다. 성공과도는 자기개발에 몰두할 때부터 이미 시작된다. 자기개발에 몰두하다 보면 웃음이 절로 나고 어깨의 짐은 가벼워질 것이다. 하지만 각 단계를 밟아 나가는 동안 당신을 뒷걸음질 치게 하려는 부정적인 힘도 작용한다. 인생은 하나의 길이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오직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 숱한 난관으로 되어 있지만 언제나 그 뒤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산을 오를 때는 한 걸음씩 차근차근 걸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다리에 근육도 붙으면서 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당신의 진면목은 시험해봐야 한다. 자기 확신을 키우면 지혜와 힘은 배가 될 것이다. 달리기를 뛰어보신 분이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결승선이 다가올 때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경험을 합니다. 숨이 가쁘지만 결승선이 보이기 때문에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 뜁니다. 그리고는 고린 지점을 넘어서고 그때서야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돌리고는 합니다. 그럴 때는 토할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인생도 비슷합니다. 성공이 코앞에 보이는 지점에서 가장 힘겨워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것을 못 견디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해보니 안 되더라 해버립니다. 자기 위안을 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꼭 쉬지 않고 계속 달려야만 고린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달리기 시합은 한번 쉬어버리면 낙오자가 되어버리지만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였던 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빠른 말은 하루에 1000리를 가지만 더딘 말도 열흘을 달리다 보면 그 말을 따라할 수 있다. 지금 당장 빨리 갈 수는 없지만 내가 결승선까지는 꼭 도달하겠다 라는 마음만 가지고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셔도 되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여러 기회를 만나게 되실 것이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계셨다면 분명 그 기회를 꽉 잡으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나은 길을 가기 위해서 뇌를 쉬지 않고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빠르게 달리고 있는 말입니다. 늦더라도 도착해내고야만 하는 그런 강단 있는 말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곧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